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원희 팀장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기대 효과입니다.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전문 인력의 부족,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 도입률과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빅데이터 시장마저 작다 보니 기회 포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지역의 자생적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요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빅데이터 시장 확보와 데이터 전문 기업 그리고 데이터 전문 인력의 양성, 이를 통해서 지역 내 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에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유기업과 데이터 전문기업 선정 및 매칭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3번에 걸쳐서 수요기업을 모집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요기업 2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이어서 9월에 데이터 전문기업 5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후에는 수요기업과 데이터 전문기업을 매칭하기 위하여 매칭데이를 개최했는데요. 5개의 데이터 전문기업과 1개의 수요기업이 면담을 진행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수요기업의 비즈니스 이슈에 따라서 5개의 데이터 전문기업 중에 가장 적합한 기업 1개를 매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대1 매칭이 끝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컨설팅은 11월 말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데이터 분석 결과와 기대 성과가 높은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수요기업 리스트입니다. 25개 수요기업은 3가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제조업 9개사, 서비스업 11개사, 유통업 5개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리젠트, 태정 ENG, 학산, 이벤트 커넥터, 에코샌드 이 5개사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3번 운영하였는데요. 수행기관, 수요기업, 데이터 전문기업, 지역대학의 전문가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세미나 개최입니다. 데이터 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데이터와 산업 수학 기반의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감지를 활용한 센서 데이터 분석, 수학적 최적화를 이용한 병원 검사실 최적화 솔루션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 사례집 제작인데요. 우수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매년 제작하는 우수 사례집 외에도 부산의 수요기업 25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부산만의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에게 성공 의지와 함께 참여 의지를 높여주고 기업 간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의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5명의 인턴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인턴들은 데이터 전문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데이터 분석과 가공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능력 강화와 전문가의 노하우들을 습득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2개사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기업은 에코샌드인데요. 에코샌드는 국내 유일의 천연강 모래를 용도별로 가공해서 포장,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벌크 제품을 유통하고 있었는데요. 자동화 설비 구축을 통해서 모래를 규격화, 정량화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용 모래는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조경용, 보도블록용, 소방용 등의 용도에 따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납품 고객이 주로 공사 현장, 골프장 등 B2B 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B2C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을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코샌드에는 총 3가지 비즈니스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B2C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고객들이 주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기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내 원예 시장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 상품 제작이 필요한 점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VOC, 즉 고객 후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 키워드 및 구매 후기를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영업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송비 절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최적지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활용된 데이터는 내부, 외부, 공공 데이터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에코샌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부 데이터인 고객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 구매 특성이나 매출 분석, 주문 건수 등에 따른 고객의 구매 성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 데이터는 네이버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등에서 수집하였으며, 오픈마켓의 구매 후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에코샌드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파악하고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건축물 현황 데이터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지역별 물류창고 등록 현황을 활용해서 부동산 정보와 물류센터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한 후에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지를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내부 데이터 분석입니다. 에코샌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더니 전체 고객의 60%가 서울, 경기에 분포하고 있었고, 용도별 판매 상품의 비중은 조경용 모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 고객층을 파악해 본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정원관리에 관심이 많은 단독주택 거주자나 잔디밭을 보유한 야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층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고객층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매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최근성, 구매 빈도, 구매 금액 등을 등급화해서 고객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RFM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총 4단계의 고객층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 고객층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 고객들보다 약 3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VIP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 배송 서비스와 신상품 개발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일반 고객이 VIP가 될 수 있도록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구매 채널을 일원화하여 추진하였으며, 이탈 위험 고객을 방지하기 위한 웹 랜딩 페이지 상품 노출과 상품 상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하여 불만족 후기를 파악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재구매 쿠폰이나 무료 배송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에코샌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구매 후기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에코샌드 상품 구매자의 87.7%가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었고요. 10% 정도의 고객들이 부정 그리고 중립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품질은 좋으나 배송이 불편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만족 요소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후기에 자주 사용된 키워드를 분석해 봤는데요. 모래 사용의 주된 용도는 잔디 관리였으며 주로 언급된 키워드는 잔디, 깨끗, 평탄, 뿌리다 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잔디 관리에 관련된 상품과 넓은 면적에 평탄하게 뿌리는 작업과 관련된 신제품 개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 개수당 배송비가 부과되고 따라서 배송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모래 한 포대당 25kg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택배기사와 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코샌드에는 시스템이 따로 없고 고객 응대가 미흡하며 상품 판매의 약 15% 정도가 택배비로 추가 부담되어
운영비 절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최적지를 도출해 봤는데요. 매출과 직결되는 기존 고객 지수를 파악해 보니 경기도 용인이 1위를 차지하였고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펜션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잠재 고객 지수를 파악해 본 결과 경기도 용인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기 배송을 위해서 경기도 중에서도 수도권 물류센터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도출이 되었는데요. 경기도 용인시를 기준으로 배송 운영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월 510만 원의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택배 비용은 월 286만 원으로 현재 수준의 매출 규모를 유지한다면 물류센터 운영보다는 기존의 택배 방법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비 주문 건수가 80% 증가한다면 물류센터 이용이 택배 비용보다 더 저렴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주문 건수가 80% 증가할지 여부에 따라 물류센터 설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에코샌드의 20년 매출이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약 2년 뒤인 2022년에 충분히 현재 대비 80% 이상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 방안 및 기대 성과입니다. 에코샌드는 5개 이상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자사몰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신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디 발육에 도움을 주는 잔디 비료와 그리고 모래를 고르게 뿌릴 수 있는 배토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용인 지역에 물류창고를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기업은 학산입니다. 학산은 국내 배드민턴화 시장 점유율 1위인 비트로라고 하는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강소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맞춤형 워킹화를 개발하였으며 원터치 포화 시스템을 스포츠화에 적용시켰습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 스포츠 사용 소비자가 주 고객이며 자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95개의 판매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 지역의 총판 계약을 통해서 제품을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산의 비즈니스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국내에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가 존재하고 신발 판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사 브랜드와의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경쟁사 브랜드 판매 전략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시장에서 비트로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 중국 소비자 선호 요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부 데이터는 상품 구매 후기 데이터입니다. 비트로의 온라인 쇼핑몰 후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트로의 선호 요인과 불만 요인을 진단해 봤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구매 후기를 데이터를 파악해서 국내 배드민턴화 브랜드 검색 추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텐마오, 티몰 등 오픈마켓과 웨이보 등 SNS 계정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의 경쟁 브랜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비트로 구매 후기를 디자인, 착용감, 가격 등의 8가지 평가 지표로 나누어서 선호 요인과 불만 요인을 진단해 보았는데요. 비트로 신발의 특성상 발볼이 넓게 제작돼서 착용감이 우수하다는 만족 요인과 국내 유일한 배드민턴화 브랜드라고 하는 점이 가장 높은 만족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 요인은 가격이 높으며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올드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 분석입니다. 비트로의 국내 인지도와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경쟁사의 네이버 검색량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일본 브랜드인 요넥스, 미즈노와 대비해서 검색량이 현저히 낮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브랜드별 제품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5점 만점 중 4.5점으로 타 경쟁사 대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 브랜드 인지도와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및 일본 경쟁 브랜드인 리닝, 요넥스, 미즈노를 분석해 봤는데요.
중국 본토 브랜드 1위인 리닝 배드민턴화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 일본 경쟁 브랜드인 요넥스는 통기성과 착용감이 우수하나 높은 가격이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즈노 배드민턴화는 브랜드 인지도는 높으나 착용감이 주된 불만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견고한 내구성과 편한 착용감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활용 방안과 기대 성과인데요. 학사는 웨이보에 어떤 발이 편한 신발이라고 하는 홍보 자료를 수록했는데요. 스포츠용품 전문 유통업체인 연거사와 미팅을 추진해서 5년간의 MOU를 체결하였고 약 610만 달러의 배드민턴화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대표 우수기업인 에코샌드와 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에코샌드나 학산과 같이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